안녕하세요. 익스트림 네트워크스의 오영균 차장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데이터넷에서 훌륭한 세미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아쉽게도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백신 보급도 원활해진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다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를 희망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클라우드 네트워킹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클라우드 상에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것의 장점에 대해서, 그리고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고 또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필수 항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바일 디바이스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3년부터 모바일 디바이스가 전체 인구수보다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디바이스들의 증가 추세가 시장을 클라우드로 전환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바이스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4년 후인 2025년도에는 현재보다 10배 많은 750억 개의 디바이스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이런 디바이스들이 대부분 네트워크에 실제로 접속된다는 부분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른 디바이스 증가를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크 시장 역시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2022년까지 디지털 변환을 위해서 총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조 이상의 예산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클라우드 네트워킹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3년간 약 70억 달러, 약 8조에 가깝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인프라가 확대됨에 따라서 네트워크 관리에도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있는데요. 디바이스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디바이스들이 생성하는 데이터의 양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루에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이 약 463 엑사바이트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디바이스들의 데이터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네트워크 관리 측면에도 다양한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만 1억 건 이상의 IoT 관련 공격이 발생을 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40% 이상의 회사들이 보안 쪽이 최우선 투자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테크놀로지 쪽으로 보면은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을 보면은 대부분 예산 외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이슈로 인해서 대부분의 IT 팀들은 더 많은 운영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저희 현실과 맞물려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업무 환경에 많은 부분을 바꿔 놓았는데요. 특히 많은 IT적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더 많은 디바이스들이 생성이 되어 있고요. 더 많은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바이스들이 회사가 아닌 집이나 카페같이 안전하지 않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원격 근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클라우드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디오를 통해서 화상회의를 진행하거나 교육을 진행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핸들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매니지먼트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디바이스들을 손쉽게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디바이스들이 증가되더라도 손쉽게 스케일을 변경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클라우드를 사용하시게 된다면 완벽한 보안이 적용된 클라우드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다양한 기능이 반영되어 있는 차세대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클라우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무선랜 아키텍처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1997년도에 와이파이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단독형 AP를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컨트롤러 베이스가 아닌 그 공유기 베이스의 제품들이 여러 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방식을 사용하다가 이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 도입하다 보니 몇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AP의 엔터프라이즈에 도입되다 보니 AP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런 다수의 AP를 관리하는데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설정을 하나 변경한다거나 SSID의 패스워드를 변경을 할 경우에 다수의 작업을 반복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발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동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선 AP다 보니까 접속되는 단말의 대부분이 모바일 클라이언트이게 되는데요. 모바일 단말이다 보니까 이동성이 보장을 돼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밍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돼야 됐지만 단독형 방식에서는 그 부분이 지원이 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에 중앙집중 방식 컨트롤러라는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AP에서 제공하던 모든 기능을 중앙에 고성능 하드웨어를 설치하고 그 컨트롤러에서 수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AP는 단순하게 라디오를 통한 패킷만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다 보니 기존에 이제 문제가 됐던 그 중앙 집중 관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로밍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돼서 많은 고객사분들이 컨트롤러 베이스 무선 랜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컨트롤러 방식도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니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싱글 포인트 페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앙에 컨트롤러에서 모든 일을 수행하다 보니까 컨트롤러가 다운되면 무선 네트워크 자체가 다운되는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초기 구축할 때 컨트롤러를 2중화 또는 3중화로 이렇게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비용이 증가하는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 이제 802.11a,b,g까지만 해도 AP당 제공하는 성능이 54Mbps 밖에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와이파이 6 같은 경우는 표준상 최대 10Gbps, 그리고 실제 운영하실 때도 500M에서 1기가 이상의 퍼포먼스를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런 고성능의 AP들의 트래픽이 중앙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중앙에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가 들어가더라도 퍼포먼스적인 이슈가 발생을 하고 또 트래픽 병목 현상이 심하게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제조사들은 트래픽은 이제 로컬에서 처리를 하고 컨트롤러에서 매니지먼트만 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 방식 역시 중앙에 컨트롤러가 다운되면 서비스가 다운되는 그런 이슈는 항상 동일하게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솔루션의 확장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중앙의 컨트롤러를 클라우드로 이렇게 이관해서 사용하는 방식도 나왔습니다. 그런 방식을 이제 클라우드 컨트롤러 방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방식 역시 컨트롤러와 AP가 연결이 끊어지면은 무선 서비스가 다운되는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익스트림 네트워크스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완벽한 분산 처리 아키텍처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 컨트롤러에서 제공하던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은 클라우드에 이관을 시키고 그 동작에 대한 부분, 그 데이터 플레인과 컨트롤 플레인의 부분은 AP에서 동작을 하는 부분입니다. AP가 능동적으로 이제 컨트롤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클라우드와 AP 간의 연결이 끊어도 네트워크 서비스에는 전혀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아키텍처 덕분에 그 와이파이 6에 가장 적합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클라우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클라우드를 다들 가지고 있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늦었다고 하더라도 많은 제조사들이 따라오려고 많이들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라고 해서 다 같은 클라우드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희는 클라우드를 4개 세대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세대의 경우는 저희가 2007년부터 이제 클라우드를 서비스했는데 그때가 이제 1세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세대 클라우드는 기존에 이제 로컬에 있던 르가시 하드웨어를 단순하게 퍼블릭 공간에 옮겨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하드웨어를 별도에 구매하지 않아도 되고 하드웨어의 스케일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언제든 필요한 만큼 라이센스를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었고 기능상으로는 기존의 컨트롤러와 큰 차이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2세대의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기존 1세대의 기능에 내부적으로 다양한 아키텍처적인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멀티 테넌트 환경을 적용을 했고요. 최근 클라우드 기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세대 클라우드를 나누는 기준은 저희는 이제 AI와 머신러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세대 클라우드는 기존의 이제 예전 르가시 모델에 비해서 정제되지 않은 다양한 데이터를 가공해서 고객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AI나 머신러닝이 적용되어 있는 클라우드 솔루션을 3세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익스트림 클라우드 IQ는 현재 4세대 클라우드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저희 익스트림 클라우드 IQ는 3세대 클라우드의 모든 기능에 더해 다이나믹 세그멘테이션, 다이나믹 라이센싱, 다이나믹 캐패시티 등 다양한 내부적인 아키텍처가 향상이 되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99.95% 이상의 데이터 가용성과 데이터 안정성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클라우드를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를 사용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길래 그리고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5가지를 뽑아 보았습니다. 먼저 심플함, 스피드, 스케일, 스마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안 쪽, 시큐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심플입니다.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솔루션은 손쉬운 사용과 손쉬운 관리가 가능해야 됩니다. 완벽한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AP나 디바이스들을 네트워크에 연결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IP를 할당받고 클라우드 매니지먼트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정의된 설정을 자동으로 내려받고 바로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실제 전문가가 아닌 사용자도 누구든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고,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서 원격지 근무가 많은 환경에서도 사용하는 데 큰 이점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스피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스피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서비스 모듈의 독립성을 제공하는 아키텍처입니다. 기존의 모놀리틱 서비스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내부에 다양한 모듈들이 서로 거미줄처럼 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모듈이 문제가 생기거나 이슈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어플리케이션 전체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경우는 각각의 모듈이 하나의 객체가 돼서 각자 동작을 하는 방식에 각각의 그 모듈들을 API 연동을 통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특정 모듈 하나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체 서비스는 전혀 지장이 없게 되고요. 특정 모듈을 업그레이드하거나 교체를 할 때도 전체 서비스에 지장 없이 서비스를 계속하면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에 더해지게 되면은 새로운 기능을 가장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리가시 모델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능이 개발되거나 새로운 버그 픽스가 나왔다고 해도 그 기능이 적용된 OS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OS 같은 경우도 자주 나오지 않고 몇 개월의 텀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실제 기능은 개발이 되더라도 우리 사이트까지 내려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또 OS가 개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OS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운타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진행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이미 사용하고 계시다면은 새로운 기능을 위해서 안정성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OS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고 옛날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클라우드 모델 같은 경우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모델 같은 경우는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제조사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이 개발되면은 바로바로 실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솔루션에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익스트림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최소 월 1회 이상 새로운 기능을 매니지먼트에 적용을 하게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이 가장 최신의 버전, 가장 최신의 기능이 모두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케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클라우드를 처음에 사용했던 부분 중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스케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드웨어에 특별히 종속되지 않고 라이센스 개수만 추가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스케일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여기에 몇 가지 더 플렉서블함을 추가했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특정 클라우드 플랫폼에만 설치를 하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든가 아마존의 AWS, 구글의 GCP 등 다양한 클라우드 플랫폼에 저희 제품을 설치해서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플랫폼의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구축 환경입니다.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대부분 퍼블릭 클라우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사에서 직접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해당 데이터 센터에 계정을 할당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특히 국내에서는 보안상의 이슈로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퍼블릭 클라우드뿐만이 아니라 고객이 원한다면 고객사의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저희 솔루션을 구축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방식과 그것마저도 아니다 라고 하면은 별도의 서버를 하나 추가해서 서버에 저희 제품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온프라미스 방식을 동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동일한 라이센스로 다양한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의 플렉서블, 라이센스의 심플함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선스 개수 내에서 다양한 디바이스를 자유롭게 변경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유니버셜 AP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AP는 최초에 이제 클라우드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다가 고객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컨트롤러로 변화를 해서 사용하고 싶다면은 별도의 비용 없이
OS만 변경해서 컨트롤러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클라우드에 맞는 플렉서블함, 그리고 스케일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부분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세대 클라우드가 되면서 기존 클라우드와 가장 큰 차이점은 좀 더 많은 가시성을 제공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을 머신러닝과 AI 기반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데이터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루에 엄청난 데이터가 많이 생성이 되는데 그 데이터를 가공하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데이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정보화시키고 이 정보를 자체적으로 학습을 해서 지식화를 해서 장비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지능화된 솔루션을 통해서 고객에게 더 나은 정보를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큐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때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보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데이터가 외부에 보관이 됐는데 안전한가? 우리의 데이터를 제조사에서 들어와서 어떻게 만져보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많은 의구심을 가지시는데요. 저희 익스트림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업계 최초로 ISO 27001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ISO 27001 같은 경우는 국내에 IT 서비스를 하는 많은 회사들이 획득하는 그런 아주 유망 있는 그런 인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연내에 2가지 ISO 2만 인증을 획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시큐리티 얼라이언스에서 제공하는 CSA 스타 레벨 1을 획득했고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령 GDPR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보안이 적용되어 있는 것과 함께 또 우리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보안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완벽한 보안성을 제공해 드린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조사도 고객의 데이터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완벽한 무결성을 제공해 드리고 사실 클라우드를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보안적인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냐라는 부분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클라우드에 대해서 주요 이제 필요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 이 클라우드의 주요 기능들이 적용된 저희 익스트림 클라우드 IQ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림 클라우드 IQ는 클라우드 기반의 유무선 통합 관리 시스템입니다. 빅데이터, 머신러닝, AI가 적용되어 있고요. 유무선 통합 모니터링과 컨피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인사이트 기능을 제공하는 4세대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저희 클라우드 IQ는 단순한 무선 AP뿐만이 아니라 엣지 스위치, 그리고 캠퍼스, 데이터 센터 스위치까지 모두 관리가 가능하고요. 익스트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도 함께 등록해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퍼블릭뿐만이 아니라 프라이빗, 온프라미스 등 다양한 환경에서 구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엔드-투-엔드 F-트리스 아키텍처입니다. 이 하나의 기존의 이제 분리된 매니지먼트 환경을 하나로 통합해서 고객에게 F2를 줄여줄 수 있는 아키텍처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클라우드 IQ 동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영상을 녹화해서 와 보았는데요. 기존의 컨트롤러들이 지금 접속된 AP나 클라이언트의 단순한 리스트만을 제공하고 그런 리스트만 관리하는 거에 반해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솔루션들은 이렇게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클릭하게 되면은 그 어플리케이션을 누가, 어떤 OS가, 어디서, 얼마나 썼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다양한 가시성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플리케이션뿐만이 아니라 특정 사용자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사용자에 대한 또 디테일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용자가 어떠한 신호로 우리 네트워크에 접속을 했으며 어떠한 SNR을 가지고 있고 어느 AP에 언제 접속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이제 보안 장비에서 주로 제공하던 클라이언트별 어플리케이션 사용량에 대한 부분도 디테일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저희 클라우드 IQ가 그 빅데이터가 적용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런 빅데이터 적용을 통해서 저희 제품은 최대 90일의 기간 내에 자유롭게 모든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주일 전 오늘, 지난주 금요일에 어떤 사용자가 몇 명이 접속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기존에는 그냥 통계값만 제공이 됐던 거에 반해서 저희 솔루션을 사용한다면은 그 당시의 기록의 모든 기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단순히 일주일, 한 달이 아닌 최대 90일간의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이 이 대시보드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모든 항목에 이런 90일간의 빅데이터 기능이 적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360입니다.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 기반의 네트워크 360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트워크의 모든 부분을 제공해 드린다고 해서 네트워크 360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이제 많이들 사용하시는 히트맵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면 기반으로 AP가 어디에 설치돼서 어떤 신호 세기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할 경우에는 플래닝 기능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히트맵과 함께 토폴로지 맵 기능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토폴로지 맵을 관리자가 수동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 AP와 스위치를 설치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토폴로지 맵을 계산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AP가 어느 스위치에 어떤 포트를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다음으로 제공드리는 기능은 타임랩스에 대한 기능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잠깐 녹화를 했는데요. 타임랩스 기능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하루 특정 기간 동안에 AP별 클라이언트의 증감 효과를, 증감 카운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간대에 어느 AP에는 사용자가 얼마나 많아졌고 어느 AP에는 사용자가 적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분석함으로 인해서 AP를 추가 설치하거나 AP를 재배치하는데 효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이런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1시간에 한 번 아니면 2시간에 한 번씩 화면에 들어가서 캡처를 해서 클라이언트 리스트를 보곤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하면 좀 더 네트워크의 재배치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네트워크 360은 이 네트워크의 모든 정보를 스코어링 기반 점수로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디바이스 헬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디바이스 헬스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의 모든 스테이터스에 대한 부분을 스코어링 기반으로 계산을 해서 고객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AP나 디바이스들의 CPU 상태, 메모리 상태라든가 현재 발생된 알람의 개수, 그리고 접속 여부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최대 90일의 기간 동안에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헬스입니다. 클라이언트 헬스는 우리 네트워크에 접속한 클라이언트들의 통계 정보를 마찬가지로 스코어링 기반으로 제공해드리는 기능입니다. 클라이언트들이 어떠한 신호 세기로 접속을 했으며 네트워크 스코어는 어떻고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데의 스코어는 어떤지를 분석함과 동시에 2.4, 5GHz 어느 라디오에 몇 명의 카운트가 붙었는지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네트워크에 접속된 클라이언트들의 통계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클라이언트들이 1x1 클라이언트가 몇 개가 접속을 했고 2x2 클라이언트가 몇 개가 접속을 했는지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와이파이 4, 와이파이 5, 와이파이 6 어디까지 지원되는 단말인지에 대한 부분도 손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사이트의 경우는 와이파이 6 단말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이트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6 기능을 사용한다면 더 오히려 오버헤드 때문에 성능이 저하될 수가 있어서 일단은 와이파이 6 기능을 내려놓고 사용하시다가 이런 통계값을 보고 와이파이 6 클라이언트가 많이 늘었을 때 다시 기능을 이네이블 시키는 등으로 네트워크의 최적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주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헬스입니다. 마찬가지로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능들에 대한 통계값을 스코어링 기반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각각의 AP들의 실질적인 레이턴시를 계산을 해서 탑5 방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레이턴시가 문제가 되는 특정 AP들이 나타난다면 여기서 확인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비스 헬스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한 마찬가지로 레이턴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DNS나 DHCP, NTP 또는 이제 캡티브 웹포탈 그리고 802.1x 인증 서버까지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반응 속도, 응답 속도를 쌓아놓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의 통계값을 해드리기 때문에 우리 네트워크의 품질 관리를 하는데 큰 도움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와이파이 헬스입니다. 무선 랜을 사용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라디오에 대한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라디오에서 발생하는 모든 통계값을 스코어링 기반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네트워크에 지금 AP들이 사용하는 SNR 또는 RSS 값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채널별 클라이언트 접속 현황, 그리고 실제 클라이언트들의 신호 세기에 대한 통계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네트워크 360이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해 드린다고 볼 수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 360은 클라이언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해 드리는 기능입니다. 현재 특정 클라이언트를 선택하면은 오른쪽에 우리 네트워크의 평균 값과 비교해서 이 클라이언트가 가지는 신호 세기, SNR, 헬스를 계산해서 비교를 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정 클라이언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클라이언트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클라이언트가 어떤 AP를 통해서 어느 스위치를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되었는지를 자동으로 토폴로지 계산을 해드리고요. 이 클라이언트의 전체적인 스코어링 점수를 마찬가지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SNR이나 신호세기 등 다양한 접속 정보 등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특정 시간에 어떤 AP에 접속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90일간의 기간 동안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하게 되면은 특정 클라이언트의 동선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만약에 보안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특정 클라이언트가 어디에 접속해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분석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손쉽게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사용 현황과 채널 사용 현황 등 클라이언트에서 저희가 보고 싶은 모든 기능을 함께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기능 중에 마지막 기능인 클라이언트 모니터 기능입니다.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 모니터 기능은 클라이언트들이 무선 랜에 접속하는데 이슈가 발생할 경우에 자동으로 리스트업해서 저장을 해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어떠한 이슈로 이렇게 접속이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동으로 분류를 해주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DNS에 대한 이슈가 많다라고 하면 DNS 서버를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레디우스 서버, 레디우스 서버 인증 실패가 어떠한 이유로 인증이 실패가 되는지, 서버가 언리처블인지 또는 아이디 패스워드가 많이 틀리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DHCP 이슈 등 다양한 부분을 이렇게 저희가 자동으로 분류를 해서 리스트화해 드리기 있기 때문에 트러블 슈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부가적인 기능을 함께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다 어플리케이션 비저빌리티, 어플리케이션 방화벽 기능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요. 저희의 이런 모든 기능은 별도의 비용 없이 기본 라이센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플리케이션 방화벽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방화벽 기능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QoS에도 연동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QoS가 특정 단말에 최대 대역폭 정도만 제어를 했던 거에 반해서 저희 QoS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던가 특정 어플리케이션별로 대역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내에서 처리하는 ERP 같은 게 있다라고 하시면 그 ERP는 최우선으로 트래픽을 처리하게 설정을 하고요. P2P 아니면 이제 OS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네트워크를 많이 저하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대역폭을 상당히 낮춰서 사용하는 등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연동을 해서 롤 베이스 액세스 컨트롤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롤 베이스 액세스 컨트롤은 어떤 사용자가 어떤 아이디를 통해서 네트워크에 접속했느냐, 또는 그 사용자가 그 아이디로 어떤 OS를 통해서 접속했냐에 따라서 다양한 정책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직원의 노트북을 가지고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면은 모든 권한을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직원이 동일한 계정으로 모바일 단말로 접속을 했을 경우에는 내부 인터넷은 사용하게 할 수 없는 등 다양한 롤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 IQ 에센셜에 대한 부분입니다. 클라우드 IQ 에센셜은 기존의 익스트림이 제공하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기능들을 별도의 비용 없이 XIQ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익스트림 에어 디펜스, 익스트림 로케이션, 익스트림 게스트, 익스트림 IoT 등 기존에는 이제 별도의 제품으로 판매가 되던 부분을 별도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도입 없이 그냥 기존 서브스크립션에 포함돼서 고객에게 제공해 드리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모바일 전용 앱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 전용 앱을 통해서 디바이스들의 등록 및 관리를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특히 디바이스를 등록할 때 이렇게 시리얼을 촬영하는 것만으로 디바이스가 등록되는 등 손쉬운 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트림 클라우드의 장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클라우드 IQ는 단순히 무선 AP뿐만이 아니라 저희 라인업의 대부분의 제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엔드-투-엔드 솔루션입니다. 또한 ISO 27001 그리고 다양한 인증을 획득하고 있는 하이 퀄리티 솔루션이고요. 고객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퍼블릭, 프라이빗, 온프라미스 등 다양한 구축 방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머신러닝과 AI가 적용되어서 고객에게 의미 있는 데이터를 전달해 드리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별도의 추가 비용이나 추가 라이센스 없이 하드웨어의 복잡성 없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비용 효율적인 측면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장점을 경험할 수 있는 클라우드로의 전환은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